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HLB가 빠르게 또 최근에 급락을 만회하면서 5만원대 중반으로 일단 오늘 정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굳이 하나 꼽아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학회에서 리라푸그라티닙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좀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또 호평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HLB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간암에 대한 걸 메인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이 담간암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간암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간암 어차피 여러분들 영상 키신 김에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간암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나름 또 좋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달에 FDA 허가 신청까지 한다라고 하는 좋은 기사가 뜬 것 같은데 왜 고작 5%밖에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싹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HLB 이 정도 움직임은 과하게 급등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 전략을 빠르게 취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문자 안 보내드렸습니다.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다라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장대 음봉을 오늘 만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세면은 사실 앞전에 고점을 넘어가지고 6만원대로 바짝 진입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침착하게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문자를 따로 보내드리진 않은 거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HLB가 오늘보다 더 큰 급등을 보이거나 혹은 변수가 생겨서 급락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로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잘 해드릴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대응 전략적인 측면도 제가 문자로 깔끔하게 빠르게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김 대표의 무료 바이오픽 한 종목 지금 매수 타점 잡아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HLB 1월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HLB부터 잘 살려보자. 우리 다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구독만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둘 중에 하나 편하게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는데 그제서야 뭔가를 찾아다니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해두셔야 저도 빨리 딱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HLB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 기사만 놓고 봤을 때 헤드라인만 보면은 원래 이거 예전에는 여러분들 2010년 초중반 때는요 이 정도 내용만 나오면 이거 상한가 두세 방은 나오던 재료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하나하나 다 뜯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비해서 또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까지도 다 쪼개서 살펴보고 거기에 적합한 만큼만 움직여요. 굉장히 시장이 많이 똑똑해졌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사 다 보셨겠지만 내용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임상 데이터 발표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ORR이라고 있습니다. 이 ORR이 뭐예요?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DC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질병 조절률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번에 리라푸그라티닙이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뽑아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ORR이 46.5%, DCR이 96.5%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 기준입니다. 2차. 그래서 1차 치료제까지도 그냥 아예 리라푸그라티닙을 사용할 수 있게끔 치료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ORR이 46, DCR이 96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현재의 경쟁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ORR이 한 23% 정도, 그 다음에 DCR이 77% 정도. 그래서 HLB의 약물이 데이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수치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좋다라는 것도 물론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FDA 허가 신청을 이번 달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임상 이상이거든요. 임상이 이상인데도 시판 허가를 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승인을 해달라, 빠르게 시판 허가를 해달라 라고 해서 데이터가 좋으면 임상 이상에서도 시판 허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임상 3상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판매를 하면서 3
3상을 진행을 했는데 3상에서 약효나 안전성 같은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FDA 허가를 받았던 거를 취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 약물 대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수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번 달 중에 NDA 신약 허가 신청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좀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라푸그라티닙과 동시에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요거까지 같이 이번 달에 NDA 재신청을 넣게 되면 이번 달에 HLB는요 이슈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일단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암 같은 경우에 리보와 캄렐리의 간암은요 아시겠지만 1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면 얘네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그 타겟들, 그 대상들만 놓고 봤을 때 그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꼽을 수 있냐라고 하면 12조에서 15조 원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은 50% 정도를 점유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라푸그라티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 치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제외하고 2차만 놓고 봤을 때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럼 리보에 비해서는 좀 적기는 적죠. 이 중에서 1조 정도를 시장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차 치료제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규모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HLB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요.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조 원 이상까지 다 보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HLB가 리라푸그라티닙이 됐든 리보와 캄렐리가 됐든 이 중에 뭐 하나라도 FDA 승인이 나오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승인 이후에 팔아봐야 알겠지만 최소 못해도 매출 1조 원 이상을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승인만 났다. 그러면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보와 캄렐리는 12조에서 15조 원 그리고 그 중에서 50%니까 6조에서 7.5조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건데 리라푸그라티닙은 1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는 이 내용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엄청 과하거나 강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HLB가 기다리고 있는 메인이 6조에서 7.5조짜리의 리보세라닙이다 보니까 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리라푸그라티닙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 큰 건데 이걸로 인해서 움직인 사이즈는 이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리보와 캄렐리가 FDA 재신청만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에 못해도 오늘 상승의 4-5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간암 신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상한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뭐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보다도 HLB의 메인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리라푸그라티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이게 뭐 약물이 어떻고요, 성분이 어떻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 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오른 게 이 재료인데 그러면 간암 신약 대비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딱 주식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풀이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 정도 내용은 문자로 풀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따로 이제 개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전략이 하나 바뀐 게 있어서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쨌든 코스닥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1순위인 거 뭐 무조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로봇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대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로봇이 이번 CES가 끝나고 사실 재료가 없어요. 더 이상 남아있는 재료가 없고 물론 꾸준하게 유동성 사이클을 보이긴 하겠지만 임팩트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로봇을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오늘 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오히려 엎어버렸어요. 더 실어버렸습니다. 매수를 더 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바이오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코스피에서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얘네들이 가면은 반대쪽에 있는 게 바이오니까 얘가 못 가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요 오히려 얘네가 가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2차 전지의 기술은 원래 화학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도 움직일 때 가끔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화학 베이스고 화학 업종은 시크리컬 업종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시크리컬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철강, 화학 2차 전지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얘네들 익절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 밖으로 나갈까요? 국내 주식에서 돈을 빼버릴까요? 절대 안 뺍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밑바닥을 기고 있는 다음 타겟으로 갈 텐데 철강이 좋아요? 화학이 좋아요? 2차 전지가 좋아요? 라고 놓고 본다면 당연히 2차 전지죠. 철강, 화학 지금 업황 안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를 뭐가 대체해? ESS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얘가 다음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이제 안 줍니다. 왜냐면 탄산 리튬이라는 거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탄산 리튬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잘 아는 삼원계 NCM 배터리 같은 것들은 수산화 리튬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의 가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주지만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막 커플링을 이루거나 이제 그러한 연결고리와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잘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로봇 포트를 비우고 2차 전지로 넘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공지를 한번 좀 해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말씀드리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HLB 조만간 이제 한번 큰 변동성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야죠,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오셨고 오랜 시간 동안 품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올라왔다고 홀딱 팔고 도망가고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오고 품어왔던 그거 있죠? 그게 이제 분출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근데 본전 왔다고 매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도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셔라. 아시겠죠? 시키는 대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고 팔고밖에 없는데 엇박자 타서 이상한 데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상한 데서 매도는 하지 말라고요. 더 사든 더 팔든 뭐 등등등. 그쵸?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추후에 익절 타이밍이고 아마 조만간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성이 클 때 한참 올라가는 거는 잘 버텨. 내려오는 거 못 버티죠. 근데 눌림목인지 끝난 건지 구분 못 하시잖아. 그런 분들은 꼭 미리미리 저한테 특이사항 알림 신청해 주세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HLB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문자로 정리해서 내용을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HLB만 집중적으로 커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려왔어요. 그 결실을 이제 맺어야 되는 거고, 그거 맺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 같이 또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코멘트 드린 내용들 포인트 잘 좀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혼자 대응하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